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산림청이 올해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산불감지 센서나 인공지능이 연계된 CCTV를 기반으로 연기와 불꽃을 24시간 감지하고 올진에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신설하는가 하면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진화차 18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740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축구장 2만 5천 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영향으로 산불은 점점 잦아지고 규모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겨울 가뭄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 지수가 이미 주의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방지 대책이 실효를 거둬서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아직 작업 구간은 보이지 않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산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군위분기점까지 정체 없고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금호분기점에서 서대구 요금소까지 시원한 흐름 보이지만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는 속도 떨어져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화재 발생했습니다. 성서내거리 인근에 검은 연기 치솟고 있고요. 현재 소방헬기로 진화 작업 중입니다. 성서로 국민연금 내거리에서 성서공단 내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달구발대로 두류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은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교에서 침상교까지 답답한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의성 영하 4도, 대구 0도, 포항 3도로 전날보다 4에서 9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5에서 11도 예상되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도, 습도는 6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2월 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당대표 후보 출마 예정자들의 이 대구 경북 방문이 연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은 오늘 서문시장 야외 무대에서 이 대구 캠프 출정식을 갖고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간담회도 갔습니다. 이 저녁에는 KBS 대구 1TV 생방송 출연도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예. 그 안철수 의원은 오전부터 이 북구와 서구를 시작으로 이 박정희 정신계승사업회 대표단 또 조한길 천주교 대주교 면담 일정을 갔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 역시 경북 영주와 경상북도 의회 방문 일정을 갖고요. 이 황교안 전 대표도 이 경산, 안동, 문경, 이 경상북도 의회 방문 일정에 이어서 내일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군 사저에 방문해서 이 생일상을 차리겠다, 이렇게 일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생일상을요? 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 본선은 이 4명만 올라갈 수 있다고 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밝히면서 네. 이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직후까지 대구 경북 당원들을 만나는데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TK 민심을 얻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대구 경북 방문이 네. 예, 계속 며칠간 이어지겠네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어제 그 관심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수준이 용의자들의 혐의점이나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대구지법 제1형사부 판단이었습니다. 어제 그 마약 사범 검거 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광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각각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지난해 5월 25일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판매 및 불법 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을 체포하던 중 이 적법 절차를 어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네. 당시 용의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이게 독직 폭행 혐의인데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독직 폭행이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이 또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흔히 이건 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체포할 때 변호사 조력권이나 진술 거부권 등을 또 고지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이런 체포 관련 절차를 좀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인이 그 또 추숙한 객실에 대한 수색을 또 불법으로 경찰이 또 진행을 해서 이렇게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체포를 했다. 이렇게 또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무죄를 선고를 했다는 건 재판부가 경찰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본 건가죠? 그렇습니다. 본 거죠? 어제 이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고 용의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 역시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검거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마약 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 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서 범죄자가 달아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걸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가 오히려 경찰관으로서 좀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 경찰 공무원을 국민을 위해서 범죄 현장 일선에서 경찰 공무원이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며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행위를 처벌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또 판단도 했습니다. 자, 어제 판결에 이제 숨은 시각이나 의미가 있겠죠. 네, 법원의 1심 판결로 검찰의 기소가 다소 좀 무리했다,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실제 이번 사안을 두고 그 지난해 또 지지난해부터 좀 나왔던 게 있죠. 그 수사권 조정. 네. 이걸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과 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당초 검찰은 그 경찰이 송치한 마약 사범의 사건을 좀 검토하다가 이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 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서 이 수사를 시작해서 기소까지 좀 이어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 강북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또 대구경찰청 이제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서의 형사 과장에 대해서 경찰에 좀 징계를 또 요구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 또 체면을 단단히 좀 굽인 셈이 됐잖아요. 이후 기소까지 좀 이어졌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소 처분 후에 개우경찰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자해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독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고 직후에 이제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갈등은 좀 계속되겠네요. 네.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는 대구시가 이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급을 좀 줄여서 지역 내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결국 이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인데요. 대구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신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승인된 주택건설 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서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 등을 그 사업 주체에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을 좀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에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을 좀 제한하는가 하면 외곽지의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 억제 기조를 좀 유지하는 등 이런 그 신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심의 계획 강화를 통해서 네. 이런 공급 조절 노력을 좀 기울여 오긴 했습니다. 또 그 주택 청약 신청 시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을 지난해 12월 폐지했고요.
수차례에 걸친 그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그 주택 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 관리, 또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그 자구책 마련을 좀 독려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노력에도 상황이 계속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 신규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전면 보류라는 이런 카드를 좀 꺼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대책을 내놓을 만큼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000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보면 약 5.8배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네.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6,000 가구나 되면서 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상당수 이 공동주택 단지들이 할인 분양에 들어갔거나 또 다양한 금융 혜택을 내세워서 이 계약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침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2.38% 하락하면서 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네. 세종시에 이어 하락률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건데 진작 나왔어야 하는 대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좀 늦었다고 봐야죠, 사실. 어. 이 뭐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게 뭐 좀 뒷북 대책을 내놨다 이런 비판이 좀 많습니다, 사실. 뒷북이다 오히려. 예, 최근에는 또 분양 보증 사고까지 터지면서 이게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대구시는 이번 대책으로 이런 미분양 물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주택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단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그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권한 이양과 DSR이죠.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완화 그리고 대출 상환 시 거치 기간의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건의를 일단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또 도시보증공사에는 중구와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외에 그 서구와 북구도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 분양 보증 사고가 발생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분양 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도시보증공사가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달서구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은 아파트가 이제 지난 2021년 4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었는데 시행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처벌이 되고 시행사의 내부 사정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고요. 네. 입주가 2년 가까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17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분양보증 사고 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17일이죠.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단지의 공정률이 94%로 공정률이 80%를 넘겨 분양 이행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른 시일 안에 그 새 시공사를 구해서 그 공사를 완료한 뒤에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일단 밝히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분양 보증 사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필요하다. 네, 입주가 뭐 2년 가까이 지연됐으면 그 분양 계약자들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대구시의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보류 얘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의 조치로 관련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는 건가요? 네, 뭐 대구시의 이번 조치로 대구에서 분양을 계획 중이던 시행사나 이 정비사업 조합들도 이 당분간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대구에서 분양을 계획 중이던 아파트 물량이 약 4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다만 이 승인 보류 조건인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서 이 대구시가 이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보니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구시가 조치를 한 데에는 한동안은 새로운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 기존에 있는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는 쪽으로 시장에서도 이 수요자들 좀 찾아야 된다. 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택법에 따라서 이 사업하는 진행 절차를 보면 단계가 많은데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네. 이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이 대부분 뭐 재건축, 재개발로 절차가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에 이뤄지는 절차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아하. 그 다음 착공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한 다음에 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순서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첫 단계에서 일단 전면 보류하겠다. 그러네요. 라고 한 겁니다. 이 주택 사업자의 반발도 좀 예상됐는데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승인을 100% 완전 차단하는 건 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지역업계에서는 시행사에 이 대구시가 강한 이 공급 조절을 하라 이런 신호를 주는 메시지 정도로 또 평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치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뭐 일단 당장 뭐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데 뭐 대구시도 인정하는 바긴 하지만 효과를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간에는. 근데 뭐 신규 분양 시장을 뭐 억제하는 식으로 뭐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방금 좀 정 기자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예. 네. 그런데 뭐 최근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건설사와 부동산 전문가 또 뭐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거든요. 분양 일정을 미루는 조합들이 이미 많고요. 또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상 더 미룰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민간에서 가급적 분양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때문에 그 계획한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대구시가 원칙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몇 년 전에는 승인을 너무 많이 해줬고 예. 또 아예 안 해준다고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대구시가 이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하는 게 동시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것을 두고 또 지금 논란이 뜨겁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는 이 미분양 물량도 조정하고 이를 뭐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은 나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세금 투입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미분양을 하게 됐을 때 이 건설사에는 좀 책임을 명확히 묻고 이 매입 임대주택 목적에 맞는 아파트 주택을 좀 선별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또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정부의 미분양 매입 기준과 원칙은 그럼 어떤 걸 우선시해야 할까요? 네, 뭐 최근에 미분양된 곳의 건축비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그대로 인정해 고가로 사줘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미분양이 났다는 건 그 값으로는 시장에서 사지 않겠다는 것이니 예. 당연히 그 값에 사면 좀 안 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대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미분양이 쌓이는 한 요인이 될 텐데 이 부분을 감안한 주택 정책이 좀 제대로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주택 건설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이 인구 변화, 이 가구 변화에 맞춰서 소규모 이 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좀 대구시가 이 로드맵을 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구가 뭐 심각한 상황이지만 하긴 하지만 그 인구 감소가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앞으로는 좀 분양 시장을 선분양에서 후분양 위주로 바꾸는 방안도 이제는 좀 제대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분양. 네, 뭐 예. 현재 선분양제 하에서는 소비자가 뭐 사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사기 때문에 중간에 부실공사가 있어도 따질 수 없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건설 경기가 좋으면 대규모 건설이 이어지면서 지금 같은 뭐 미분양 사태가 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 겁니다. 대구시가 내린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보류.
그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시 49분 50초 지났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 소식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TK 정치권과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K 정치권의 출마 인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TK 정치권에서 누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나요? 네, 경북 영천 청도가 지역구인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를 잇는 당정대교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의원은 친윤계 주자로 분류됩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수행 단장을 맡은 바 있는데요.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일한 TK 현역 의원입니다. 네. 이 밖에 송원석, 김정재, 정희용 의원 등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명되던 인사들은 모두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뛰어든 TK 정치인은 이만희 의원이 그럼 유일한 건가요? 네, 원내에선 이만희 의원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원외에선 김재원 전 의원도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보수와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 당선되면 원외에서 2연속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김 전 의원 또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선대위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을 맡는 등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만희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TK 정치권을 대표해 출마한 이 두 사람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이만희 의원은 대표적인 TK 친윤계 주자로 자리매김한 덕분에 같은 친윤계 당대표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연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TK 당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김재원 전 의원의 경우엔 활발한 방송활동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데요. 원외 인사이지만 원내 인사보다 더욱 유명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1인 2표제로 실시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일각에서는 TK 최고위원으로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동시 당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에선 4위까지 당선됩니다. TK 출신의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라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추후 정치활동 재개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네, TK 정치권과 전당대회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는 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업은행 유치를 최우선적으로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기업은행 유치를 희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대구 소재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대구에는 총 19만 1,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비율로는 무려 99.95%에 달합니다. 네. 또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67만 4천여 명으로 비율로는 93.92%에 이릅니다. 기업은행이 대구로 이전할 경우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입니다. 또 이미 지난 2014년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과 연계해 금융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와 정치권에서는 기업은행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네, 대구 달서구리 지역구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을 핵심으로 한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였던 당시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최근 대구시와 정치권은 중소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물밑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경상남도 등도 기업은행 유치를 희망하는 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은행 대구 유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먼저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부산은 산업은행 유치를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해 올 하반기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갈 경우 나머지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의 지방행도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농협중앙회 유치를 희망하는 전라남도에선 관련법 발의는 물론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상황인데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도 기업은행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구시가 기업은행 유치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두 번째 키워드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정치부의 김병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2에서 7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5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기질은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또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포항과 경주, 영덕과 울진, 북동산지에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